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통사고 조사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통사고가 왜 발생되느냐 이걸 공학적으로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교통사고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통사고 요인은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은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보는데 첫 번째 인적인 요건입니다. 사람이 잘못한 거죠. 사람이 잘못했다는 건 뭐예요? 자동차 운전을 잘못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아닌 무단횡단했다?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오토바이를 탄 이륜 자동차 운전자의 잘못,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의 잘못,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사고, 어쩌면은 교통사고의 전체적인 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학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인적인 여건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여건이 어떤 거예요? 환경적인 여건입니다. 도로 상태가 완만해야 되죠.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사고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씨의 급변에 인해서 사고 나게 되죠. 이런 것들을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그래요. 자, 사람이 잘못해서 날 수도 있고 환경이 안 좋아서 날 수도 있다. 근데 사람도 안전을 유지했고 환경도 좋았다. 근데도 문제가 뭐냐? 도로 구성 요소엔 한 가지 기계적인 문제입니다. 기계적인 요인은 자동차의 결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동차 제작을 잘못했다. 또 자동차 관리를 잘못해서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자동차. 이걸로 나는 교통사고. 교통사고 요인은 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기계적인 요인이 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출제자들이요. 이런 것들의 출제를 좋아합니다. 딱 떨어지잖아요. 다음 중 사지선다니까 다음 중 교통사고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 하면서 엉뚱한 뭐 물리적인 요인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인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기계적인 요인이다. 그럼 이와 같은 각각의 요인은 어떠한 상태인 것인가 보죠. 자, 교통사고 요인의 비율 세 가지가 있는데 교통사고 비율을 일정한 어떤 통계를 가지고 보게 되면요. 인적인 요인이 92%를 차지하고 있다. 역시 자동차 주체는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사람이 잘못해서 나는 말하자면 요인이 인적인 요인이란 말이죠. 92%. 전체 100%에서 환경적인 요인이 한 7% 정도. 그 다음에 전체에서 한 1% 정도가 기계적인 요인입니다. 옛날도 아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의 제작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요새 자동차 잘 만들어져 나와요. 안전하게 잘 나옵니다. 예전에는 안전띠도 없었더랬죠. 요새는 안전띠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자동차도 잘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도 자동차 검사 제때제때 받고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브레이크 경고등 돌았네. 브레이크 좀 밀리네. 무조건 정비소에 가서 정비를 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기계적인 요인은 줄어들고 있다는 개념으로 보시는데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서 인적인 요인은 계속 늘어나겠죠. 일단은 교통사고 요인의 비율을 보게 되면 이 자체의 퍼센트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인적 요인에 의한 교통사고가 많다. 따라서 인적 요인의 교통사고가 왜 발생됐는가를 여러분이 밝혀내는데 도움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여러분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통사고 원인별로 그 기여율을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만 외국의 통계로 미국과 영국을 보겠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인적인 여건, 환경적인 여건, 기계적인 여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느 때는 인적인 여건과 환경이 안 좋아서 같이 복합돼서 어느 때는 인적인 여건과 또 기계적인 여건이 안 좋아서 어느 경우는요. 인적인 여건도 안 좋았고 기계적인 여건도 안 좋았고 그날 또 날씨도 안 좋았다. 이런 등등이 복합해서 나는 어떤 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독단적으로 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의 좀 사례가 좀 달라졌는 상태인데 사람이 잘못한 것. 그 자체로 봤을 때 미국에서는 51.9%, 영국에서는 12.4%. 자동차가 잘못한 거, 환경이 잘못해서 나는 사고. 그 다음에 사람과 자동차의 결함. 그 다음에 인간과 사람과 환경이죠. 그 다음에 인간, 자동차, 환경.
뭐 이 수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그 비율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되고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해 두시는 건 바람직할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 운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수행이라는 것이죠. 운전자가 운전할 때 어떤 상태에서 운전하나요? 안전하게 운전한다? 중요한 거죠. 일단은 도로에서 운전할 때에 우리가 눈을 제대로 크게 뜨고 운전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위험물이 나타났다. 이거 어떡할까?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인지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유해물이 발견됐다? 또 내지는 어떤 자동차 앞에 휙 지나간다? 이륜 자동차 한쪽으로 갔는데 어떡할 거냐? 이걸 판단해야 되겠죠? 인지, 느껴야 된다는 거죠. 알아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한다? 그 운전자는 판단하는 거예요. 핸들을 왼쪽으로 틀까?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을까? 속도를 줄여서 서행할까? 아니면 빨리 지나쳐 나갈까? 판단해야 되겠죠. 그 판단이 딱 쓰면 어떻게 돼? 그때는 바로 뭐예요?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행동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자체가 이제 바로 뭐다? 실행이라고 그렇습니다. 자동차 운전이라고 하는 수행의 기능이라는 4단계를 거치게 된다. 인지하고 거기에 따른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되겠죠. 이 과정 어느 하나가 틀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고 나는 거예요. 위험물이 있는데 못 봤다? 자동차가 갑자기 나타난지 몰랐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또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사고 나고 그 결정을 잘못하게 되면 사고 나는 거예요. 운전 기술, 운전 미숙, 또 법규에 대한 인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겠습니다만 수행의 기능은 인지, 판단, 결정, 실행이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규칙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할 때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운동 경기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뭐예요? 옐로 카드, 블랙 카드, 또 내지는 뭐 이렇게 카드.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선수에 대한 뭐 경고도 주고 또 뭐 빨간 걸 탁 축구 경기 같아서는 보여주면서 퇴장도 시키잖아요. 운동 경기에도 규칙이 있어요. 자동차 운전도 규칙이 있잖아요. 그 규칙은 어디에 정해져 있다? 도로교통법규에 정해져 있다. 이게 여러분께서 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을 조사해 봤더니 운전자가 뭐다? 과속을 했다. 그 속도는 어느 정도로 과속했다. 여러분께 진짜 분석을 해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신호 위반했구나. 이 자동차가 역행을 했구나. 뭐 여러 가지 나타나겠죠. 도로교통법규. 이 자체를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는 사고 조사한 다음에 이 운전자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법률적으로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밝혀내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교통법규를 공부하는 것이고 한 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규칙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인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기계적인 요인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과연 인적인 요인은 어떤 것이냐. 사람이 잘못한 이유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바로 인적인 요건이냐 그런 거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운전 결함입니다. 운전은 잘못 온 거예요. 근데 운전을 잘하고 싶어도 운전자가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미스를 할 거예요. 신체적인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때 어떤 격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든가 또 내지는 어떤 약물 복용을 했다든가 또 내지는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그건 바로 뭐예요? 신체적인 결함에 들어가는데 운전 결함이라는 건 뭘까요? 운전 결함이라는 것은 바로 법규를 안 지킨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다? 안전운전 불행이다.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면 여기 사고 나는 거예요. 설마 사고 나겠어? 교차로에서 확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저 차보다 내 차가 빠른데? 이런 등등이 바로 뭐예요?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사고 나는 건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도로교통법규상에서 안전운전 불이행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법규 위반이라는 거예요. 법규 위반은 뭐예요? 교차로 상태에서는 차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터널 안에서는 차선 변경해서는 안 된다. 차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법에 정해져 있어. 법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도로교통법규에서 공부했겠습니다만 법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그 최소한의 도덕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규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규제가 바로 뭐예요? 법이라는 거죠. 중앙선 침범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상식의
모두가 그걸 잘 지킨다고 한다면 규제하지 않습니다. 법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여간 도로교통법규는 지켜야 되는 건데 안 지키면 해서 사고 나는 것이 운전결함이다. 신체적인 결함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건강이 악화된 상태. 어디 아파. 몸이 안 좋아. 불편해. 운전 안 하셔야 되겠죠.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이것은 또 뭐예요? 사고가 연결되는데 또 내지는 맑은 정신에서 운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맑은 정신이 아닌 상태에 어떤 약물 복용을 했다. 우리가 감기약을 보게 되면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어요. 수면제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감기약을 먹고는 운전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 주의 표지가 항상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만, 뭐 미약한 뭐 감기약이야 그렇게 큰 영향을 안 준다 하지만 예민하게 보게 되면 그것 하나의 약물 복용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운전하면서 집중해야 됩니다. 산만하면 안 되죠. 예전에는 운전자와 잡담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그 버스 같은 데 보면 또 그 택시 같은 데 써붙이는 때가 있었더랬어요. 요새는 자연스럽게 가볍게 뭐 이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만 집중하지 않으면 사고 나요. 지금 도심지의 도로에 운행되고 있는 최고 속도가 얼마로 되어 있죠? 50km로 됐습니다. 시속. 어린이 보호지에서 어떻게 되어 있죠? 30km 이하로 주행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속도가 빠르면 집중이 안 되고 그만큼 잘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캠페인할 때 뭐라고 그래요? 속도를 줄이면 보행자가 보인다.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행자가 저쪽에 있는 것도 안 보이고 휙 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사고 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왜 집중태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운전자가 운전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돼요. 그러나 막상 운전할 때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 보니까 뭐예요? 사고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판단을 잘못했을 때. 내가 빨리 지나갈 수 있겠지. 내 차가 지나가면 보행자가 걸어오다가 쓰겠지.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서로의 어떤 착오의 문제가 생기겠지만 내가 결정했던 가치의 판단이 잘못되게 되면 뭐다? 사고가 난다. 그 다음에 착시 있어요. 우리가 중앙선을 가는데 갑자기 보행자가 저 멀리서 보였는데 갑자기 보니까 없어졌어. 증발했다고 그러죠. 그것은 바로 뭐예요? 착시 현상입니다. 또는 현혹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명순음, 암순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터널을 들어갈 때, 터널을 나올 때 우리 눈에 동공이 변화가 생기는 거죠. 순간적으로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이제 착시다, 현혹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 그냥 인적인 요인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내는 기여율이 상당히 높다고 했어요. 그냥 기본적인 게 90% 넘는다 그래요. 100%로 봤었을 때. 그때의 인적인 여건이라고는 운전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운전 결함, 신체적인 결함. 그러면 운전 결함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신체적인 결함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냐? 꼭 알아두시고 여러분께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불안전한 인적 환경이에요. 운전자가 뭐가 좀 불안해. 신체적인 여건이라든가 약물 복용하고 이러겠잖아요. 그것이 바로 도표를 우리가 그래서 보면 운전자의 운전 지식이나 운전 기술이 부족했을 때 사고로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격한 감정. 그 다음에 운전 태도가 좋지 않았을 때. 이 격한 감정은요. 실질적으로 운행하면서 상당한 사고 요인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운전자하고 막 다툼을 했다, 싸웠다, 격한 얘기를 오고 갔다. 그때 운전자는 액셀레이터 페달에 바로 올라올 때, 브레이크 페달에 바로 올라올 때 급하고 변하다 보니까 사고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자, 불안전한 인적 환경이라는 것은 운전자의 운전 지식과 기술 부족, 그 다음에 건강 상태가 안 좋았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격한 감정, 운전 태도, 그 다음에 약물 복용. 여기는 이제 음주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함이 되겠죠. 음주라고 하는 게 약물 복용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인적 환경이 좋지 않으로 사고 나는 기여율이 높은데 그러한 것들 우리가 하나의 도표상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환경적인 요인은 어떤 것이냐? 환경적인 요인은요. 도로가 불량한 경우가 바로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그다음에 갑자기 폭우가 내렸다. 눈이 막 내렸다. 밤새 추운 날씨에서 빙판이 된 도로가 되어버렸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기상불량으로 인한 그 자체가 환경적인 요인으로 연결된다.
그 다음에 도로 안내 불량, 이정표가 잘못 만들어져 있다, 이정표가 더 부족하다, 이런 등등이 바로 도로 안내 불량이겠죠.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인 하나가 뭐죠? 기계적인 요인이죠. 기계적인 요인. 그게 이제 바로 뭐다? 자동차에 관계되는 거다. 자동차 제작을 잘못하게 되면 역시 자동차가 잘못 만들어졌어요.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는 잘 만들어졌는데 그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브레이크가 밀리면 브레이크 조정해서 운행해야 되겠죠. 브레이크 오일이 떨어졌다고 경고등까지 들어왔는데 그걸 안 한다? 정비 불량입니다. 핸들을 꺾을 때마다 끽 소리 난다? 이것도 자동차도 문제가 생겨요. 자동차의 기계적인 결함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기계는 예고를 해요. 갑작스럽게 터졌다? 갑작스럽게 뭐 부러졌다? 아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때 우리가 조치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때 조치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은 바로 사고라는 것이죠. 이게 기계적인 결함인데 기계적인 결함 요소에서 하나를 더 본다고 한다면 아무리 자동차를 잘 만들어 놨다, 정비를 잘했다 하더라도 그 자동차의 기계를 조작을 잘못하게 되면, 조작할지 모르게 되면 이건 바로 뭐예요? 기계적인 요인한 교통사고다. 그래서 이 여건을 한번 다시 보게 되면 불안전한 교통상황. 환경적인 여건에서는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사고 날 수 있는 요소도 있어요. 그런데 감정으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 환경적인 문제, 날씨의 변화, 그 다음에 도로의 어떤 불량, 그 다음에 자동차의 구조적인 결함. 이것이 이제 불안전한 교통 환경이라는 거죠. 조금 전에 봤던 도표는 뭐예요? 인적 여건의 요인들의 환경이고 이것은 교통 상황에 대한, 교통 상황이라는 것은 도로적인 여건과 그 다음에 기계적인 여건을 같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여건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되는데 교통사고는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연결되어 나가느냐, 어떤 여건으로 조성이 되느냐 그런 거겠죠. 그건 바로 뭐다? 우리가 교통사고 발생 과정이라고 하는데 교통사고 발생 과정은 뭐예요? 사고가 나기 전에 상태가 보입니다. 이걸 우리는 사고 전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교통사고를 조사한다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사고 전에 이 자동차는 동에서 서로, 북에서 남으로 이러한 어떤 그 움직임이 있었겠죠. 그때 자동차가 과속을 했느냐, 과속하지 않은 상태냐. 사고 나기 전이에요. 사고 나기 전에 이 차가 어떤 행위를 해왔는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사고가 어떻게 발생됐는가를 알아낼 수 있는 거겠죠. 3단계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뭐다? 사고 후는 어떤 결과를 가졌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고 전, 사고 당시, 그 다음에 뭐예요? 사고 후. 원인이라는 거죠. 원인.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고 전일 거예요. 그 다음에 과정이다. 과정.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이 연결되겠죠.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사고 당시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내는 건 뭐예요? 결과잖아요. 결과. 그것은 바로 뭐예요? 사고 후를 얘기한다. 이게 우리가 사고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자동차 망가졌네? 왜 망가졌느냐? 이쪽에 있는 자동차가 이쪽에 있는 자동차 A라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B라는 자동차 때문에 B라는 자동차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사고 전, 사고 당시, 사고 후. 이것을 우리는 교통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도로교통사고 감정사가 되어서 사고로 인한 이해 당사자 간의 어떤 억울함, 분쟁,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사고 나기 전에는 이런 상태였는데 사고 난 상태는 이렇겠고 사고 난 후의 결과는 이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밝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사고 전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사고 전에는 어떤 상황이냐? 하나의 사고 예를 봅니다. 여기 있는 자동차 A 자동차입니다. A라는 자동차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굳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어느 한 지역이니까 영산포 구역에서 어느 방향으로 영산대교 쪽으로 지금 A차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부영 아파트 쪽에서 B라는 자동차가 이렇게 교차로에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 사고가 나고 안 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상태, 두 개의 A라는 B라는 자동차가 어느 곳에 사고가 나겠어요. 이것은 사고가 날 거라는 거죠. 이건 사고 전입니다. 아, A라는 자동차는 방향을 이쪽으로 가고 있었고 B라는 자동차는 방향을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 도면이 바로 사고 현장 도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였던 A라는 차와 B라는 자동차는 어떻게 되느냐? 사고 당시를 보자. 사고 당시를 보게 되면 A라는 자동차가 교차를 막 벗어나가려고 하는 순간 B라는 자동차가 그냥 와서 뒷부분을 때리는 거죠. 충돌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A라는 자동차와 B라는 자동차는 결과적으로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이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B라는 자동차가 A라는 자동차 뒷부분을 때렸어요. 이때 A라는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뒷부분을 맞으니까 이 자동차는 어떻게?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틀어질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운동학에서 자동차가 어떻게 충돌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건 운동에서 따로 공부하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봤을 때도 B가 때리면 A라는 자동차는 이렇게 틀어지겠죠. 그리고 왔던 속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힘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면 가다가 이제 마지막 쓰겠죠. 이게 말하자면 A차가 여기에 쓴다는 것은 최종 정지 위치가 되겠고 B차는 뭐야? 때리고 주어지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고 당시는 이렇게 충돌했구나. 그럼 사고 결과, 사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렸던 대로 이와 같이 B차는 이쪽으로, A차는 이렇게 간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하나로 그려서 봤을 때 A라고 하는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계속 운행해 왔다. 이렇게 운행을 온 거예요. A라는 자동차. 그리고 이 자동차는 어떻게? 이 뒷부분을 맞고 충돌당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간 것이다. 이게 A라고 하는 자동차의 궤적입니다. 궤적입니다. B라는 자동차는 어땠죠? 여기서 온 거죠. B라는 자동차는 이쪽에서 이제 와서 B라는 자동차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A라는 자동차를 뒷부분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마지막 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B차의 궤적이에요. 그러니까 A차라고 하는 자동차는 이와 같은 상태의 궤적을 가지고 오다가 충돌 지점이 여기지요. 충돌 지점이 여기. B차와 A차의 충돌 지점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A차는 이와 같은 상태에 서 있다. B라는 자동차는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충돌하고 이렇게 서 있다. 이 자체가 뭐예요? 여기에 있는 이 B차의 최종적으로 서 있는 정지 위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자세까지 봐야 된다. 자세까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A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궤적을 가지고 오다가 충돌당하고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여기에 마지막 서 있다. 이 A라는 자동차의 최종 정지 위치와 자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이제 한 장으로 그려서 보는 우리가 말하자면 교통사고 조사를 하고 도면을 작성을 해서 이렇게 발생된 교통사고 이걸 가지고 A라는 자동차와 B차로 자동차 우리는 이제 속도도 계산해내야 되겠죠. 속도도 계산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지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어느 자동차가 교차로에 먼저 들어왔느냐 이건 뭐예요? 도로교통부에 정해져 있는 뭐가 있죠? 양보 의무가 있잖아요. 양보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양보 의무 개념에서 어느 자동차가 선진입했느냐. 또 선진입을 하고 안 하고 두 번째에서는 또 뭐예요?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로 운행했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전부 다 결과를 가지고 밝혀내는 거고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제 재연론에서 도면을 그려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가정의 도면을 그려서 우리가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어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사고 후는 이런 상태로 마지막 서 있는 위치다. 그러니까 사고 전에 두 대의 자동차는 어떤 상태였느냐. 사고 당시는 어느 상태로 이렇게 충돌을 했느냐. 충돌 지점은 어디냐. 그 다음에 사고가 난 후에는 어떤 상태로서 분류해서 떨어져 있느냐. 이걸 이탈기라고 얘기합니다. 이탈. 그러니까 자동차는 뭐예요? 충돌하면서 부딪히죠. 부딪히는 순간을 뭐라고 그래요? 접촉하는 거예요. 처음 접촉하는 걸 초기 접촉. 그 다음에 그 힘이 남아있는 상태에 운동량을 가지고 그 힘을 나눠 가질 때 이게 최대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는 손상이라고 하는 걸 이루어진다. 손상. 그걸 소성 변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통사고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은 사고 전,
사고 당시, 사고 후. 이걸 분류해서 조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공부하시고요. 그러면 교통사고 형태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럼 교통사고는 부딪혔다? 그 부딪혔다는 사고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는 교통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그 사고에 대한 유형을, 형태를 우리는 밝혀내야 되는 거죠. 접촉사고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접촉사고는 뭐예요? 두 대의 자동차가 가다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이렇게 부딪히는 사고. 이것을 우리는 접촉사고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형태에서 두 번째는 어떤 것이다? 충돌사고가 있어요. 충돌사고는 거의 마주오면서 부딪히는 사고. 이런 것들을 충돌사고 개념으로 본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형태에서 또 하나의 형태는 어떤 것이다? 추돌사고예요. 추돌사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앞서가는 자동차를 뒤에서 그냥 때린다고 그럴까요? 부딪히는 그런 사고를 추돌사고이다.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는 이제 거의 정면에 맞는 상태의 손상이 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내지는 그걸 피항하기 위해서 꺾다 보면은 가장자리에 또 변형이 있겠지만 뒷부분과 앞부분의 상태. 이것을 우리는 추돌사고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형태는요, 전도사고가 있어요. 전도사고는 자동차의 형태가 도로에서 반쯤 누운 상태. 이걸 전도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가 벌렁 넘어져 있다고 그럴까요? 자동차 바닥에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것을 전복사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사고는 넘어져 있는 사고 개념이구나. 전복사고는 완전히 뒤집어 있는 사고다. 충돌 힘에 의해서 달라지는 형태이지만 이와 같이 사고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락사고가 있어요. 추락사고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도로를 가다가 도로를 벗어나면서 강으로 빠진다든가, 그렇죠? 어떤 그 개울 밑으로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락사고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교통사고 형태는 접촉사고, 충돌사고, 추돌사고, 그 다음에 전복사고, 추락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것도 이제 빠져있는 전복사고인데 또 하나 본다고 한다면 어떤 사고가 있을까요? 화재사고가 하나 있겠죠. 운행 중인 자동차가 충돌에 의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운행 중인 자동차가 어떤 자연스럽게 구조적인 결함으로 해서 화재 난 사고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화재 사고라고 얘기하는데 뭐 인명의 피해가 크겠죠. 어느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교통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접촉사고에 대한 조사다, 충돌사고에 대한 조사다, 이 사고는 전도된 사고다, 추락사고다, 이걸 우리가 분간해서 우리가 조사하고 임해야 되겠죠. 조사에.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사고라고는 형태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여러분께서 어떤 사고 조사를 해서 어떤 분석서를 만들 때 그 사고에 대한 부딪힌 사고 그런 개념으로는 안 쓴다는 거죠. 그 부딪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추돌사고도 부딪힌 것이고 충돌사고도 부딪힌 것이고 접촉사고도 부딪힌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분간해서 공학적으로 또 법규상으로 봤을 때 이 사고는 접촉사고, 충돌사고, 또 추돌사고, 전도사고, 이것을 우리가 분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교통사고 형태를 여러분께서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간혹은 자동차 교통사고 중에서 화재가 난 사고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돌사고는요, 충돌사고라고 하는 것은 또 추돌사고도 마찬가지예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거의 분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더 예민하게 여러분이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 CCTV라고 하는 게 또 있고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도 많은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의뢰해서 연결해서 보게 되면 거의 밝혀지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정말 애매하고 어렵다는 것은 화재사고예요. 블랙박스에 안 찍혀. 충돌로 인해서 화재가 날 수도 있어요. 또 내지는 추돌로 인해서 화재가 날 수 있어요. 아예 추락사고 같으면 추락한 뒤에 어떤 연료가 뿜어져 나오고 충돌하면서 어떤 불꽃이 일어나가지고 화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화재사고의 개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죠. 왜? 추락한 뒤의 문제니까. 근데 멀쩡했던 자동차가 혼자 독단적으로 가다가 화재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럼 화재가 발생됐을 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 한다? 구조적인 결함이다.
우리가 가끔 보게 되면 사고 중에서 애매하고 정말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이 자동차가 갑작스럽게 급발진 사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자동차 공학자들, 자동차 전문가들이죠. 또 자동차 제작사들, 또 관계기관하고 우리가 급발진 사고를 여러 번 조사해 봤고요. 과연 어떤 전파 방해로 인해서 전자로 되어 있는 자동차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급발진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느냐라고 보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는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의 결함으로만 나타나 있지 운전자가 갑작스레 조작을 잘못해서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 페달에 조작을 잘못해서 난 걸로 지금 가 있지 자동차 구조적인 문제나 통신상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는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문제는 있다. 계속 조사해서 계속 연구하다 보면 진짜 운행 중에 운전자의 잘못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자동차 제작사의 잘못인지 또 내지는 관리의 잘못인지는 나중에 문제를 하더라도 그 급발진 사고의 문제는 좀 더 우리가 예민하게 더 조사해보고 또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화재 사고는 문제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화재가 났다. 운전자의 블랙박스 안 지키는 거예요. 운전자가 과연 차량 관리를 잘못했느냐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로 자동차 제작상의 결함이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화재 감식이라고 할까요? 자동차 화재 사고에 대한 감식을 해보면 운전자께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자동차의 전기계통을 너무 쉽게 다루다 보니까 자동차 정비공장 또 카센터 이런 데서 쉽게 다루다 보니까 화재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배터리가요 12V 배터리입니다. 특히나 가솔린 엔진에서는 압축에 의해서 점화가 되면요 12,000 내지 15,000V가 순간적으로 튀겨나가면서 연소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전기계통이라고 하는 것이 예민한 것입니다. 화재의 원인이 돼요. 전체를 다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끔 사고 감식을 하러 가서 보면 운전자,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 관리자가 안개등 단다고 휴즈 거쳐서 달아야지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한다? 직선 맨다고 그래요. 직선 맨다고 그렇습니다. 그냥 딱 매놓고 보니까 과열해가지고 그냥 화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어떠한 그 장치를 전기계통의 장치를 잘못 관리함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운전 중에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뭘로 그 코에 후각을 가지고 느낄 수, 전기가 뭐 타는 냄새가 나는데, 뭐 배선 타는 냄새가 나는데, 휘발유 냄새가 나네? 뭐 이런 등등이 후각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데, 그걸 게을리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이제 화재로 연결될 수 있는 여건도 되겠죠. 이제 화재 사고입니다. 여하튼 간에 교통사고 형태는 이와 같이 크게 접촉사고, 충돌사고, 추돌사고, 전도사고, 전복사고, 추락사고, 화재사고가 있다. 그러면 접촉사고는 어떤 것이고 충돌사고는 어떤 것이고 추돌사고는 어떤 것이고 또 전도사고는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사고가 발생됐을 때 사고 원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서 보고서 또 분석서 만들 때는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의미 없이 썼던 것들인지 모르겠지만 또 안 썼던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도로교통 사고 감정사가 되면 이와 같이 기본적인 여건에서 용어는 정리를 해둬야 된다. 아시겠죠? 자, 오늘 교통사고 조사론 제2강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또 제가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다시 한번 보시고 또 가지고 계시는 교재 내용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요약서도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게 되면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여러분 1차 시험 무난하게 합격할 걸로 봅니다. 건강 유의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제3강좌에서 여러분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